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사일주에 대한 일주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론 영상을 올릴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사주를 이해하시는데 일주론 하나만을 가지고 나의 일주는 개사일주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속단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월지이고, 월지에서 올라온 용신을 파악하고, 그리고 사주 원국을 분석하고, 그리고 대운의 흐름을 하나하나 살펴야 되는데, 일주론 하나만을 가지고 나의 사주는 이거야 이렇게 절대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향성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개사에서 개는 아주 적은 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비나 또는 우박, 안개 이 정도의 비라고 보고, 그리고 땅에 내려오면 이게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지 바닷물이 되지 못합니다. 임수하고 대비가 되죠. 그리고 산은 커다란 태양빛입니다. 그러니까 개사를 보면 커다란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작은 안개비 같은 비가 내리고 있는 형상인데, 이 4월이라는 것은 음력으로 4월이고 양력으로 한 5월 정도 됩니다. 5월이면 만물이 싹을 틔우고 성장해야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상당히 만물이 자라는데 상당히 필요한 물로서 식물이 자라는 곳곳에 단비가 됩니다. 그리고 개사에서 개는 물이죠. 물의 성질은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사에서 사는 불입니다. 불 같은 경우는 더운 기운으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개사 같은 경우는 불과 물이 만나게 되겠죠. 중간에서 하나의 어떤 걸 이룬다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사주 용어로 수하고 화하고 만나서 어떤 걸 이룬다. 그래서 수화기제라고 합니다.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만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반대로 물과 불이 만나지 않는 경우 병자라든가 정해라든가, 여기서 보면 병이나 정은 불이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그 다음에 자나 해 같은 경우는 물로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불과 물은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화, 아직 미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수화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사일주는 물과 불이 만나서 어떤 것을 이루는 수화기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사에서 개수의 입장에서 보면 사는 정제입니다. 자기 일지, 배우자궁 또는 자기 집이라고, 가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정제를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행운입니다. 그런데 사의 지장간을 보면 더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토, 정관이 7일, 경금 정인이 7일, 병화 정제가 16일로 전부 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길신인 정관, 정인, 정제가 자기 일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받은 일주입니다. 우리가 개사일주와 정해일주, 정유일주, 그 다음에 개묘일주를 천을기운을 가진 일주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사주가 웬만하면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 개사 일주 같은 경우도 최고의 길신인 정인, 정관, 정제를 갖고 있는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지장간 내에서 서로 생을 합니다. 극이 아니고. 그래서 화생, 토 하게 되면 재생관이 되죠. 그 다음에 토생, 금, 이거는 관인상생이 됩니다. 개사일주 여러분, 많은 날 중에 개사일에 부모님께서 자기를 낳아주셨다는 거에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사일주를 공공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최적화된 일주다라고 설명하시는 역학자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복받은 일주죠. 그리고 성품이 좀 바릅니다. 모두 정으로만 되어 있죠. 정으로만 되어 있어서 성품이 바르고 정관, 정제, 정인 꼼꼼합니다. 실수를 절대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정으로만 되어 분들의 특징이 인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해를 잘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인덕이 있고 정으로만 되어 있어서 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 표정도 밝고 미남 미녀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정제죠. 이제 정제가 본기인데 원래 재라는 거는 현실 감각입니다. 그래서 개사일주들은 현실 감각도 뛰어나고 실질적인 이익에도 굉장히 박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나 장사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정관, 정인, 정제로 인한 어떤 꼼꼼함 때문에 어떤 것을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결정 장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무하고 개가 합을 합니다. 무개 합으로. 이거를 여기는 명이죠. 밖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명입니다. 밝을 명자. 여기는 안에 숨어 있다고 해서 암인데 이거를 천간과 지장간의 합을 우리는 암명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암명합으로 인해서 성격도 다정다감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개사에서 사의 지장간을 보면 무경 병이 있습니다. 병 같은 경우는 정제죠. 그래서 병 같은 경우는 이 사로부터 굉장히 힘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힘을 많이 받는 것을 우리가 록지라고 하죠. 사 같은 경우는 병은 록지가 됩니다. 또 무토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화토 동법이라고 해서 화하고 토는 같은 기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도 화로부터 힘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무토의 록지가 됩니다. 사가. 그래서 정관이나 정제 같은 경우는 지지 사로부터 힘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록지이기 때문에 관과 재에 관련된 직업일 거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 같은 경우에는 사가 생지입니다. 경에. 생지는 록지보다 힘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학문에 관심은 좀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나 학자로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관의 성격인 행정공무원이나 법조 또 정제의 성격인 금융 등이 어울리는데 이게 정관, 정인, 정제 이 정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금융 등은 어떤 정확성을 요하는 직업이 잘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사는 역마입니다. 우리가 역마를 인, 신, 사, 해 이거를 생지라고도 하지만 역마입니다. 이 생지는. 그래서 사 같은 경우는 역마다 이 말은 돌아다닌다 뭐 이런 뜻인데 역마성으로 인해서 어떤 활동적인 직업도 잘 어울립니다. 영업도 잘 하겠죠. 그리고 지장간에 보면 정제가 16일로 굉장히 힘이 좋은데 거기다가 정관이 정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탈이 잘 안 되는 그런 재성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사업운도 좋고 재물복도 많고 사업도 잘 어울립니다. 개사일주의 재물운을 보면 재물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지가 천을귀인이고 천복귀인입니다. 그래서 음덕이 있다 그랬는데 음덕은 남모르게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주변 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지가 식상인 경우 식신생재, 상관생재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자신의 능력이나 활동으로 부를 축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월지가 관성인 경우 여기가 관성인 경우는 부모, 월지는 부모죠. 부모의 덕이 있고 부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지가 비겁인 경우는 부모 덕이 좀 적은 경우가 비겁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비겁이 바로 가서 분탈을 합니다. 월지가 비겁인 경우는 웬만하면 개사일주 재물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천간의 재성이 투출하지 않았으면 알뜰한 어떤 구대세 돈을 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남자의 배우자 운을 먼저 보면 여기서 재관동림이라고 했죠. 재관동림이라는 것은 재하고 관이 같은 지지 안에 있다 해서 재관동림이라고 하는데 남자 입장에서 보면 관은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재는 부인이죠. 자녀와 부인이 동시에 온다 해서 혼전 임신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재가 록자 태궁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재가 있다면 재가 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개사에서 사는 개 태지입니다.
그래서 태지라는 것은 어떤 조심성을 의미하고 록이라는 것은 왕성함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배우자궁이 록자 태궁이기 때문에 부인의 덕, 힘 이거는 크나 부인이 태지로 여성스럽고 조심스러운 현모양처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궁이 또 개사에서 천을귀인이죠. 그래서 배우자 운이 좋고 배우자 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자의 배우자운을 보면 성품이 바른 인격적인 남편과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이 배우자 궁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관이란 것은 발음이죠. 그 다음에 재생관, 그래서 이게 뭐죠? 화생토로 재생관이 이루어지죠. 이런 배우자궁에서 재생관이 이루어지면 남편의 내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토생금으로 관인상생이 되죠. 이런 경우 남편의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배우자궁이 천을귀인으로서 배우자가 귀족스럽고 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에서 천간에 무토가 오거나 지지에 해수가 온다면 무게합을 하게 되죠. 다른 관과 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지를 수극화로 수가 와서 극을 하게 되죠. 이거는 비겁입니다. 비겁이 와서 이런 경우에는 일탈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개사일주의 건강운을 보면 개사에서 사는 개수일간의 태지입니다. 태지라는 것은 어떤 강인하지 못한 약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수에게 큰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 강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병호일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여지동입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강하다고 보면 되는데 개사 같은 경우에는 일지가 태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주 중에 수가 많거나 자월이나 또는 자월이나 해월생은 수가 좀 많겠죠. 이러다 보면 비뇨기계나 자궁 쪽에 좀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손발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손발이 굉장히 차가울 경우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지가 사거나 오일 경우 이번에는 화가 굉장히 많겠죠. 이러다 보면 심장 질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사일주의 경자년 운세입니다. 개수 입장에서 보면 경은 인성입니다. 우리가 인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문서를 잡거나 또는 자격 시험에 어떤 합격증을 얻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성운에는 공부가 좀 잘 됩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 여기에 관성이 있을 경우 천간에 관인상생의 해가 되는데 이런 관인상생의 해에는 결혼할 수 있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의 자 같은 경우는 개수 입장에서 보면 비견입니다. 개사일주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경우는 자하고 비견과 해, 겁재입니다. 이게 재성이기 때문에 수극화로 이런 비견과 겁재로 인해서 재성의 분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해입니다. 개사일주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